네, 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제 무사히 뵙었고. 있었습니다. 예. 어. 어제부터 저도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고, 예.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나요? 예. 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시 출근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 텐데 네. 저는 확실히 나와서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집에 너무 길게 있으니까 힘들어요. 네, 심심하긴 했어요. 네. 아. 저도 저도 뭐 어차피 프리랜서라 가지고 쉬느니 계속 에디터님 틀면 나오시던데.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뭐 쉬느니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맞아요.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어.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완벽한 일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연휴 기간에 뭐 사실 원래 스케줄보다는 더 이제 좀 널널하게 방송을 하다가 본래 스케줄로 또 돌아오니까 야 이게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 입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 이틀째잖아요, 사실. 보통 어제부터 시작을 한 것들이 많으니까 기분에 월화 지나고 나서 다시 토요일 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예. 진짜로. 오히려 지금이 더 쉬는 기분이 나요. 아하. 며칠 안 했는데 일하니까 이러니까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월요일부터 국감 시즌입니다. 시즌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증인 채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준비가 한창인데 국감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여야가 바뀐 상태로 진행이 되는 국감,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국힘이 야당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번 국감은 내란 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 증명을 메인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일단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는 원래 이제 야당의 텃밭이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일단은 120일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위선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은 증명할 위선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말을 돌려드리면 증명할 위선이 많아야 되는데 120일도 안 된 정부에서 어떤 위선을 찾아낼지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그 계획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냉부해 국감을 만들겠다. 냉부해 국감 아직도 냉부해인가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엮어서 또 냉부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의혹 제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현지 국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국정자원 화재 관련된 사건, 그리고 또 운영위에서 벌어질 김현지 제일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대부분 이런 데에서 이제 공세를 퍼부으면서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야당은 일단 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된 지 뭐 이재명 정권 출범의 기간과 동일하게 반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야성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사실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야당으로서의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덜하다. 과거의 민주당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력이나 자질 검증이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 국정감사 테이블 위에 올라온 여러 의제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내란 청산과 극복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서 정말 야당 같을 것일까? 이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냉부의 국감과 김현지 국감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한 4시쯤 속보가 나왔는데요. 김현지 실장은 안 부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이 트집거리 정도밖에는 못 찾는 거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난 1년 동안에 행정부, 주로 행정부, 사법부도 일부 포함을 하지만 행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 마느냐를 따져보는 시기잖아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석 달밖에 안 돼. 석 달, 6달 됐어요. 이재명 지금 정권이 출범을 한 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잠깐 지금 살펴보면요. 자, 국정감사 대상이어야 될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 포렌식을 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특히 21g의 관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 포렌식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포렌식이 집중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집중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잘못한 부분 윤석열 정권 때 일이 나온 것이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좀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서 폴란드의 이른바 정권 대표라는 쪽과 MOU 체결했다는 게 오늘 나왔었고 국토교통부 또 하나 관련된 부분으로는 그 지난 강상면으로 갑자기 양평에서 고속도로가 그렇죠. 휘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접 인수위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이걸 바꾸는 걸 검토해봤다는 게 오늘 아침 나온 뉴스고요. 예. 법무부 장관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예요. 다 지난 정부 일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뭘 해요? 사실 그 얘기한 것처럼 김현지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붙들어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요. 거꾸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별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여당 보좌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좀 할 게 없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전 정부 거가 진짜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하느라고 밤샌다. 여당이 할 일이 많고 야당이 국민의힘 할 그럴 일이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야당은 냉부에나 하겠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없다 하더라도 김현지 국감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왔느냐로 이제 추궁을 시작을 하겠죠. 그거 가지고 또 국감이 여기다 막 시끄러워질 것 팻말 같은데. 써놓고 이럴. 오늘 당장 이제 그 불출석 가닥으로 잡은 거라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합의를 안 해줬을 뿐이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여야가 합의하면 나올 것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가 원론적인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뭐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데 일부 일각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본인 같으면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나오는 것이 맞다. 만약에 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소명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도 일부 있던데 근데 저는 뭐 아까 제가 김현지 국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민주당의 속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출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국감이 주목을 못 받고 운영위에서만 김현지 국감만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받게 돼버리면 국감의 취지 자체가 희석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칫 정쟁으로 흐를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뭐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이제 관례상 부속실장이 나올 그 뭐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뭐 저는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 어떤 거냐는 좀 뭐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지적할 게 있어서 나와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없거든요. 뭔가 사실 이제 프레임 이유가 싸움 없죠. 하려고 맞아요. 그러는 거라서. 그냥 막연한 의혹 제기인 거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슨 뭔가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블랙홀처럼 돼버릴 우려가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특검과는 별개로 특검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찾아내서 특검에 또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또 알려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 엉뚱하게도 또 언론도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언론의 속성상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에 또 집중을 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쏠릴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근거가 있든 없든 그냥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면 그게 또 고스란히 따옴표를 타서 보도가 돼요. 그럼 전부 그 내용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검증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걸로 여론을 또 어떻게든 만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라는 게 국민의힘이 저는 목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정말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이렇게 중요한 상임위별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걸 좀 그러면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으면 또 동행 명령장 최후의 통첩을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법사위?
글쎄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응할 수 있고요. 불응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고발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나와서 인사만 하고 이석한 다음에 끝날 때쯤 다시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제 국감에 참여를 해왔는데 왜냐면 이제 기관 증인이 있고 일반 증인이 있어서 기관 증인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맞죠. 이 경우에도 나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일단 나오게 되면 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서 그 법사위원장의 그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국가면. 예. 그러면 아예 자체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온다. 예,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자들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지 못하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현장 국감에 나와가지고 그 매서운 호통과 질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화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마 꺼려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뭐 민주당의 또 선택이긴 한데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거고 고발 조치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다만 뭐 일각에서는 역풍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민주당이 짊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하면서. 근데 저는 뭐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법사위가 자신이 있다면 전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 위에 형사 고발 조치하면 되죠. 아까 역풍 말씀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 나온다고 해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강하게 가열차게 막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제 뭐 비판을 쏟아내면 역풍이 오히려 불지 않겠느냐. 사법부가 압박을 당하는 모양새가 됐지 않 프레임이. 예.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쵸. 왜냐하면요. 이렇잖아요. 지금 뭐 박영식 에디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분위기가 그냥 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라고 하는 게 당연시되는 지금까지 분위기인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사실 국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대신한 입법부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입법부가 견제의 수단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근데 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뭐 다른 사안이었다라면 재판 운영과 관련이 됐든 아니면 대법원의 뭐 인사나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었든 재판은 독립이라 차치하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흠결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건 평상시라면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 전국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렸던 항소심에 대한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를 관여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통상 볼 수 없는 2주 만에 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대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거야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했던 판결의 요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선별을 해서 그 선별한 데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하면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투표권 자체를 법원장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사람 이 사람 중에 골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헌법 위반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판결문 자체에.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기 전에 사법부가 이미 선을 심하게 넘었다라고 보는 게 이게 단순하게 왜 제가 절차적으로 뭐 아까 많이들 그 부분만 지적을 해요. 그렇게 빨리 재판을 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판결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불러내려고 하는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뭐 정치적 역풍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걸로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역풍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게 뭐 언론에서 벌써부터 이제 그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저는 뭐 국회가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 절차상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꼭 관례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한다라는 공직자의 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저는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 다만 김현지와 조이대를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대에게는 우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구심과 합리적 의심, 비위,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에게는 캐물을 것이 많습니다. 뭐 운행일지가 왜 존재하지, 차량 운행일지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선거 운동을 왜 방해하려고 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었는지 등등등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직위원 판사에 대한 왜 윤리 감찰은 이런 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았는지. 근데 이제 이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이대 대법원장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뭐 본인 선택인데, 근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조이대 대법원장만큼의 비리, 의혹, 뭐 합리적 의심, 의구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과연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는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은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 조이대 불러선 안 될 사람. 뭐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 이준석 잡네. 아니 뭐 사실 이건 조이대 원장이 기분 나빠야 될 일이에요. 아. 어디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인데 삼부요인인데 그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같이 묶어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면 안 되지라고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예, 그렇게라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댓글에서 코모기 아빠님이 국감이 트집 잡는 시간인가요? 국진 보면 정말 멍청합니다. 혜진님이 정치 관심 가지고 처음 보는 국감이라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국감에서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언론에 이제 요거를 이제 발췌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보도가 된다는 거, 국감을 직접 보시면 볼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행안위에서는 국정자원 화제 아무래도 이제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국회에서 증인으로 LG엔솔 대표를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뭐 여기는 뭐 이제 LG엔솔 대표가 특별히 국정화재 이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뭐 지대한 책임이 있어서 부른다라기보다는 이 국가 전산망 관련된 이 배터리 를 납품하는 회사가 LG엔솔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자원 화재가 터졌을 때도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만은 배터리 연한이 실제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납품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한이 예를 들면 만료가 되면은 다른 배터리로 또 교체해야 되는 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질문을 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행안위 국감을 넘어서서 뭐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냉부회로 끌고 가고 싶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국정자원 화재 사건은 지금 이제 정부가 잘 수습하고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그 어간에 실제 이재명 정부가 120일 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정자원 이 화재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뭐랄까 이후 수습에 화재 이후 수습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야당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일부 생각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떳떳하게 공개하고 응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업인들 출석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국감 중에 굳이 국정조사를 따로 하자라는 게 또 프레임 전쟁 아닌가라는 싶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한 게요.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역시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이게 집권 시기라는 것도 있는 거고, 물론 현재 집권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도대체 왜 2023년 11월에 그 문제를 겪고 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랬고 2차, 3차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왜 작동을 제대로 안 했는지, 지금 대전에 있는 세 번째 시설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9월쯤에는 정상화가 돼서 작동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늦춰지게 된 게 동시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왜 늦춰졌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지난 2023년 그 일을 겪고 나서 2024년 국회에서는 48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별도로 예산을 했어요. 이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이 실무를 하는데 투입된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전산망 관리하고 가는 홍보 비용으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저는
국가 전산망에 왜 홍보 비용이 더 많이 쓰이는지 정말 그거 국정조사 해야 돼요. 국가 전산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 운영돼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건 맞지만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잘 돌아간다 싶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게 최고의 홍보인데 왜 거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지? 이런 거 그럼 국정조사라면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제기가 될까요? 윤석열 쪽, 당연히 국민의힘 그런데 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겠죠. 또 남 탓한다. 왜 우리 저 윤석열 집권 초기에 무슨 얘기만 하면 문재인 정부 탓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현 정부 여당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이래서 잘못을 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면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같이 죄송합니다만 현명한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 있는 인사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거 윤석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하실 거예요. 게다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를 따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낱 정쟁으로 비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고 이 이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해법과 이후 뒤처리를 바라는 것이 사실 현명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정조사 뭐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진짜 따져 볼까요? 근데 이제 무서워. 근데 이제 따져 보면 정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뿐이고요. 지금은 역시 우선순위가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이대로 이제 국정조사를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3주 남은 상황이고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에이펙 모드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로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반을 망가뜨리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겠죠. 프레임 전환의 하나의 용도라고 보는 겁니다. 어허, 예. 외통위에서는 뭐 관세 얘기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관세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사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왜 제대로 협상이 안 되느냐,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부터 지난번에 뭐 미국에 다녀온 뒤에는 잘 방어를 했다 그러더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공격을 할 만한 거리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격을 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 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상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조지아의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방치했는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세거리는 되는데 그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공세거리고 예. 그리고 제발 저는 뭐 언론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바깥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좀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진짜 부럽다는 건 일도 아닌데 일본은 아까 지금 말미에 일본 잠깐 공유는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엉망인 나라잖아요. 권력 교체 한 번도 제대로 80년 가까운 2차 대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세습 정치하고 막 정치 후진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한결같은 목소리 냅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나 내각도 그렇고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새 어느 때부터 넘지 예. 말아야 될 선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듯한 느낌?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